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50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견 다 들어보셨죠?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깨가 아프면 50견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어깨 통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극심한 어깨 통증과 극심한 가동 범위 제한을 갖고 있어서 생활이 안 돼요. 너무 아프니까. 심지어는 양쪽에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극심하게는 진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일단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통증의 대명사로 일반인도 잘 아는 어깨 통증이 있는데 바로 오십견이다. 발병률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약 10% 내외의 발병률, 상당 기간 통증과 운동 모임 제한으로 고생을 하기에 잘 알려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십견이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극심한 어깨 통증과 극심한 가동 범위 제한이에요. 이로 인해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밤이 무섭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일반화된 말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어깨 질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깨 석회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회전계 파열 등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깨 통증의 대명사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을 뿐이다.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불편이 없어 보이고 일상적인 동작이 가능하기에 심지어는 꾀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상당한 통증과 더불어 심각한 가동 범위 제한을 가져와 생활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오십견이 꾀병으로 오해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중력에서 팔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 관절과 안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눌림 현상이 없으니까 염증별 눌리지 않으니까 상대가 덜 아파. 근데 누워보세요. 누워보면 크게 없어요. 중력의 효과가 팔이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옆으로 도나 뭐 엎어지나 해도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견이 심해진 심지어 소파에서 곰돌이 안고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잠깐 뭐 일어나 걸으면 그때 또 덜 아프거든. 그래서 소파에 곰돌이 안고 자거나 앉아서 주무시는 경우도 생기는 게 바로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초기 치료. 오십견은 50대에 많이 생기는 어깨 통증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최근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빈도와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량은 줄고 혈류량이 감소해 관절량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30대나 40대에도 많이 발생한다.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 유착성 피막낭염이라고도 한다. 어깨 통증과 능동 및 수동 가동 범위 제한을 특징으로 하며 야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통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50견이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고정된 한정된 쓰는 분이 참 많아지면서 그리고 업무가 끝나서 집에 가 또 스마트폰 하잖아요. 저도 해요. 그러면서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발생하는 참 많은데 그래서 40대에 발생하면 40견, 30대에 발생하면 30견, 20대에 발생하면 20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50대보단 40대, 40대보단 30대, 30대보단 20대로 갈수록 더 심하게 알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한 게 바로 오십견입니다.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화로 인해 어깨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어깨관절을 둘러싸이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어깨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이다. 그 외에 갑상선, 당뇨, 심혈관 질환, 파킨슨병, 뇌졸중, 장기간의 입원이나 수술 후 갱년기, 항암치료, 유방암, 깁스를 풀고 난 후 잘 발생하는 편이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 두 가지가 뭐냐면 당뇨랑 갑상선이에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환자들은 오십견이 일단 생기면 되게 오래 가요. 특히 당뇨가 더 그래요. 일반 환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란 만큼 통증이나 불편함의 기간이 있다고 하면 당뇨 환자는 2배, 3배, 4배 이렇게 막 가는 경우 참 많아요. 당뇨는 그만큼 염증에 취약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견우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질환보다도 특히 50견이 당뇨 환자 생겼을 때는 정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또 어떤 경우냐면 양쪽에 생기시거나 아니면 이쪽 오른 어깨가 열심히 치료하게 갑자기 또 왼쪽에 생기는 것도 흔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오시게 되시면 진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모든 게 스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그런 유산소 운동들 평소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는 건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오십견은 어깨 통증과 더불어 극심한 가동 범위 제한이 특징인데 깁스로 인한 오십견은 어깨 통증은 없거나 거의 못 느끼지만 어깨가 굳은 정도와 동결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구축에 가까워 일반적인 오십견에 비해 회복하는 시간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걸리는 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십견은 어깨 통증과 더불어 극심한 가동 범위 제한이 있지만 깁스로 인한 오십견은요 희한하게 통증은 없어. 통증은 없는데 진짜 단단하게 세멘트처럼 굳어 있어요. 정말 뭐 오십견 중에 원탑, 투탑 할 정도로 뭐 당뇨로 인한 오십견이 더 심하냐, 뭐 깁스로 인한 오십견이 더 심하냐 이런데 당뇨로 인한 오십견은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동 범위 제한이 있지만 깁스 후에 생긴 오십견은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통증은 없는데 진짜 세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한 게 바로 오십견이고요. 특히 깁스로 인한 경우에는 특히 언제 오냐면 3주 전후로 어깨에 굳는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어깨가 좀 굳어진 느낌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해당 한의사 선생님께도 직접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 단계 치료라든가 대응, 운동요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같은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드물고 대개 6개월 전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부터 어깨가 굳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어깨 통증만 있다가 증상이 발전할수록 뒤, 옆, 앞으로의 어깨 운동 제한을 수반한다. 외상으로 진행되는 경우 어깨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기도 한다. 자, 어깨는요 보통 뒤로 올리는 동작이 처음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동작이 안 되고 앞으로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돼요. 근데 풀리는 거 그거 반대예요. 앞으로 올리는 거, 옆으로 올리는 거, 뒤로 올리는 이런 동작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올리는 동작이 잘 되면 이제 오십견은 하산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면 통증과 더불어 팔에 동작 제한이 생기는데 팔이 굳어가는 순서는 두꺼워진 관절낭으로 인해 뒤부터 굳기 시작해서 옆을 거쳐 팔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십견으로 굳었던 팔이 풀려나간 순서는 팔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이 가장 먼저 좋아지고 옆을 거쳐 팔을 뒤로 올리는 동작이 가장 늦게 좋아지게 된다. 팔을 뒤로 올리는 동작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치료는 종료가 된다. 팔을 뒤로 올리는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오십견 치료의 완성은 뒤로 올린 동작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십견은 앞으로 올리는 동작이 먼저 딱 풀려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거 뒤로 올리는 동작이 되는데요. 뒤로 올리는 동작이 예전처럼 자유롭다라고 하신다면 오십견 치료는 종료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십견 치료 종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뒷모습이라고 하실게요. 열중시에서 뒷모습이에요. 자, 왼팔은 딱 이만큼까지 올라간다 할게요. 그러면 오른팔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른팔은 여기 정도까지만 되면 저희는 오십견의 치료의 가동 범위는 정상적으로 확보되셨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로 통증이 경관절 주변에 한정되지만 일부에서는 팔꿈치, 손목, 등, 목이나 목덜미, 날개 쪽지, 날개뼈 등에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오십견이 있으면 딱 어깨만 아픈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뻗어나서 팔꿈치라든가 손목 또는 가슴 쪽, 뭐 날개 쪽에 날개뼈, 허리까지 아프다기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어깨 치료하면서 해당 부위, 방산통 부위를 다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을 가져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거나 브레이지어 뒤로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감거나 빗기, 화장실 용변 처리, 혼자서 상의를 입고 벗기 등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관절 범위 끝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아울러 체중 감소, 고혈압, 편두통, 우울증, 불면, 식욕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당연하겠죠.
모식견으로 아파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이거 뭐 오늘이면 날까 내일이면 날까. 그러던 중 예를 들어서 왼쪽까지 와보세요. 진짜 멘붕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식욕도 저하되고 잠도 못 자겠고 우울증도 오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입맛 떨어지니까 체중도 감소되고 막 다양한 불편이 생겨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한 게 바로 오십견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이 발생하며 40에서 60대에 걸쳐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엔 컴퓨터 등을 장시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20에서 40대에도 자주 발병하기에 조기 치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0대보다는 40대에서 40대보다는 30대에서 증상과 통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일반인들보다는 당뇨병, 갑상선, 갱년기의 증상이 심한 편이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오십견이 발생하면 일반 환자에 비해 어깨 통증이 더 심하고 정상 운동 범위 확보도 쉽지 않아 상당 기간 고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병의 오십견은 되게 고생하세요. 그래서 빨리 초기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어깨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 병이란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초기에 어깨환을 찾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면 적절한 치료의식을 놓치게 되고 상당 기간 고생하거나 후유장애 남을 수도 있어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외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발생한 경우 어깨가 굳기 시작한 지 2개월 안에 적극적인 치료하면 대개는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지만 2개월이 지나서 치료하게 되면 동작장애가 10에서 20% 정도는 남는 편이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뭐 어떤 비질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굳은 시점으로 2달 안에 오냐, 2달 이후에 오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안에 오시면 거의 예전처럼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확보하시는 게 참 많고요. 뭐 어깨가 굳은 지 뭐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정말 많은 치료를 하고 환자분들 적극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하셔도 1-20% 불편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초기 치료와 예방이 중요한 병이 뭐다? 오십견입니다. 어깨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침, 국소적인 염증을 제거하는 봉약침, 어깨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항염증 효과로 염증을 치료하는 봉약침, 통증을 줄여주고 가동범위 제한의 회복을 도와 관절 기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도인운동요법, 근육을 이완하면서 좁아진 관절 가동 범위 확보를 돕는 근막이완 추나 구등관절낭의 정사를 돕는 치료한약 등을 사용한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어깨 통증의 왕 중 왕, 어깨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